사퇴 기자회견에서 나는 한국 축구의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3년 5개월 동안 한국 축구를 지배했던 정몽규 전 협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정몽규 회장 사퇴와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 이 두 사건이 같은 날 동시에 터진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한국 축구가 진짜로 달라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7월 6일 같은 날 두 도시에서 완전히 다른 역사가 동시에 쓰였습니다.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조용히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K축구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죠. 한쪽에서는 암흑기의 막이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 시대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한국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지성과 최영, 문체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 실제적인 성과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것뿐이에요. 그래도 솔직히 느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뭔가 진짜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입니다. 여러분도 그 심정 아시죠? 정몽규 회장이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을 때 수많은 팬들이 느꼈던 그 절망감 말입니다. 당시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연임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렸는데도 결국 밀어붙였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은 2026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탄핵했고 홍명보 감독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정몽규도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월드컵 32강에 진출하지 못해야 협회가 바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월드컵에서 16강, 8강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탈락하고 나니 최소한 뭔가 움직이고는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잘나야 할 사람이 수두룩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 자체가 너무 오래 고인물입니다.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이 인물들은 아마 속으로 자기 잘못은 없다고 억울해할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 정도로 생각이 없겠냐고요? 그렇다면 정몽규 전 회장의 퇴임사를 직접 보시면 됩니다. 퇴임사에서 그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다고 했습니다. 또 때로는 기대에 부응했고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죠. 제 눈에는 진짜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아쉽게 떠나는 사람처럼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골프장보다 축구장을 더 자주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 기조는 바뀌지 않았네요. 팬들의 반응은 당연히 가혹했습니다. 순수 무능의 눈치도 없다. 손흥민의 국가대표 길을 다 말아먹었다. 재벌로 태어난 게 유일한 업적. 한국 축구 퇴행을 이끈 장본인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떠나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욕이 따라가진 않는데 이 경우만큼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를 응원해온 분들이라면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며칠 전 대한축구협회가 올린 사과문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도 일주일이 넘은 7월 3일이 되어서야 겨우 올라온 그 사과문. 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단 한마디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축구 본연의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이 어디 있었는지 제 눈엔 도저히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만 해도 삽질이 끝도 없었습니다. 승부조작 선수들을 기습 사면하려다 걸려서 실패, 규칙과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클린스만을 선임했고 그 결과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하면서 위약금만 수십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홍명보를 선임했죠. 그 끝이 2026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숭고한 가치라고는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잡음과 내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썩음의 깊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정몽규 사선 투표였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반대였습니다. 주변에서 정몽규가 잘한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협회 내부 투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무려 86% 이상이 정몽규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조직 자체가 썩어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게다가 이임생은 지금도 조용히 숨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의 근거가 생깁니다. 이번 K축구혁신위원회를 보면 박지성, 이영표, 유순민처럼 그동안 협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얼굴들이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인물이 조현상 사무총장인데 그가 승부조작 선수 사면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몽규와 정면으로 각을 세웠던 인물이 핵심 자리에 앉은 겁니다.
적어도 이 점 하나만큼은 이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음 감독 선임 문제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차기 감독 후보들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이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포 감독 역시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원한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은 실제로 한국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을 치른 경험이 있다는 게 분명한 강점입니다. 포 감독은 바로 작년에 K리그에서 강등권 팀을 맡아 단숨에 우승까지 이끈 인상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둘 다 한국과의 인연이 있고 의욕도 충분합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검증된 절차로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해서 2027 아시안컵 우승에 보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이 두 사건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한 명이 잘렸다는 게 아닙니다. 13년 넘게 쌓인 고인물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거대한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처럼요. 시작은 작아 보여도 이 흐름이 제대로 이어진다면 한국 축구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또 흐지부지 된다면 그건 우리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혁신위원회가 말뿐인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결국 실제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한 올해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가 국가대표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며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모습, 이제는 정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K축구혁신위원회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말뿐인 기구로 끝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차기 감독 선임 과정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열정이었습니다.